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좀 번아웃이 와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회복이 됐고요. 제 단점은 번아웃이 너무 자주 온다는 게 단점이고, 장점은 또 그런 번아웃을 빨리빨리 또 극복해낸다는 게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최근에 그 부동산이 제가 작년 연말부터 바닥이라고 했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근데 여전히 이제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인 반등이다, 뭐 데드캣 바운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하락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거래량도 많이 증가했고 거래도 되고 가격이 올랐는데 이게 하락이 아직 아니라고, 오히려 저는 상승으로 보고 있는데 상승이 아니고 계속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동조를 하시지 않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동조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지? 왜냐면 현상은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고 매물도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분들은 아직도 하락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빠져서 아직도 하락이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보고서 이거는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그래서 제가 나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해결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또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참고로 제 유튜브가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냥 편집 없이 올리다 보니까 좀 한계에 부딪혔고, 그 다음에 제 구독자 수가 이제 2만 명이 채 안 됐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집자를 뽑으려고 해요. 편집자를. 그래서 편집자를 신입이 아니네, 경력인 편집자를 제가 이제 급여를 지불하고, 그건 이제 협의해서 뭐 시간이나 뭐 스케줄, 장소 이런 걸 협의해서, 편집자를 뽑으려고 하고, 제가 밑에 고정 댓글에 제 메일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고 또 투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제 이메일 주소를 넣을 테니까 그쪽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시는데, 신입은 넣지 마시고요. 경력 위주로 넣어주시고, 가급적 자기가 이제 뭐 했던 그런 링크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의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부동산 용어라든가 이런 게 또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경력직인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편집 일을 맡기고 또 제가 또 부동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조금씩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본론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하락운자들은 여전히 지금 하락이고 데드캣 바운스고 추후에 더 떨어질 수 있고 아직도 하락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를 잘 고민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대부분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거 혹은 내뱉은 거를 얘기가 계속 이제 돼야 되는데 그게 현실과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인위적인 자료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조작을 하거나 그런 자료들을 자기에 유리하게끔 이제 분석해서 이제 계속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또 심리학에 보면 일관성의 법칙이라고도 맥락이 통하는데, 한번 본인이 내뱉은 말을 지키려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관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관성의 법칙. 근데 사실 이것도 자기가 지키려고 하더라도 뭔가 잘못됐으면 실수를 인정하고 또 그거를 이제 수정해서 더 나아지게끔 만드는 게 더 나은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예전에 했던 말을 이게 현실과 안 맞으면 어떻게든 그 현실과 짜맞추려고 어떻게든 이런 통계나 이런 것도 조작을 해서라도 계속 주구장창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확증 평양의 이제 논리인데, 확증 평양이신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 이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말에 동조하는 이유는 이게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당산동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를 잡을 때 제 차 번호가 1701이었는데 하필 그 당산동에 있는 아파트가 1701호였어요. 그래서 딱 보고 내 차 번호랑 똑같네, 이거는 운명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아파트를 제가
매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오른 적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이득을 본 아파트가 아니에요. 제가 투자한 물건 중에 뭐 워스트로 꼽으면 거의 뭐 가장 큰 워스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당시에 제가 이 아파트를 샀을 때 그렇게 더 좋은 대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한 아파트 치고는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투자 판단에서 굉장히 미스를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의사결정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얘기고, 그게 2009년도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일 때 그런 의사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성보다는 사실 이성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차 번호랑 동호수가 같다고 이게 뭐 운명이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어렸고 그리고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느낌이 좋아. 이건 왠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인드로 이제 계약을 했었다가 이제 좀 실패를 본 그런 맛본 케이스인데 이제 돌이켜 나니까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때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감정에 치우친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서 결정을 했다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전히 제가 내렸던 결정 중에 이제 잘못했던 결정 중에 하나였다. 근데 결국은 그게 이성적인 냉철한 판단보다는 감정에 혹은 운때에 기인해서 결정한 게 역시 안 좋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사례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이 잠실이 아파트를 갖고 계셨는데 아들이랑 이제 사춘기 아들이랑 싸운 거예요. 왜냐면 사춘기 때 이제 자녀들이 이제 속을 많이 썩이거든요. 이때 싸우다 보니까 이 잠실 아파트를 그냥 헐값에 던진 거예요. 왜냐면 이 잠실 아파트 나중에 우리 아들 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들이 미운 거예요. 아들이 밉다 보니까 이 마침 또 부동산 전화가 오니까 그냥 값싸게 헐값에 매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실에 있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오르는 걸 보고 망연자실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서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감정적인 거냐, 지금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생각을 할 때 이게 감정적인 거냐, 이상적인 거냐 한번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하락론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맞는 것 같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또 그렇게 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성보다는 감정, 그러니까 현실에 기반한 이성보다는 감정, 왜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집값은 무조건 떨어져야 한다. 그래야지 또 한편으로는 뭐 우리나라가 좋아진다. 근데 또 하락론자들이 정말 무서운 게 이거를 어떤 그런 그 당위성이랑 연결을 져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야만 우리나라가 더 좋은 세상이 될 거고 더 좋아진다. 이렇게 당위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론자들이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이성보다는 감정을 많이 터치해서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말에 동조하게끔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현혹이 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 상승론자, 뭐 가파른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2022년 말에 집값이 바닥이니 이때는 좀 사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고점일 때는 오히려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무리하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누차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뭐 단순한 상승론자다 하락론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하락론자의 말을 듣고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 말에 동조를 하다 보니까 계속돼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또 판단 미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내 의사결정이 과연 이성적이냐 감성에 의한 거냐 이걸 한번 면밀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 내가 지금 현재 불안한 상태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가급적 지금 하지 마시고 좀 늦추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성을 많이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락론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혹은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은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 너무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그 사람이 예전에 했던 말의 과거의 행적과 말을 한번 일치하는지를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대로 실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오픈하는지 전체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나 언제 뭐 이거 샀다, 뭐 이거 팔았다,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하락론자들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하는지는 절대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만 해도 그렇고, 저는 뭘 샀으면 샀다고 얘기를 하고요. 뭘 팔았으면 뭘 팔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상승할 것 같으면 그 전에 저도 사고, 또 하락할 것, 조심할 것 같으면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좀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과 행동이 일치시켜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포트폴리오 전혀 얘기 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뭐냐면, 그 말을 이렇게 확실하게, 단언하게, 효과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왠지 더 믿음이 가는 게 사실일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약간 우물쭈물하거나 약간 약하게 말하거나 말을 좀 이렇게 흐린다거나,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진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격상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세상에 100%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모든 사실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더군다나 투자에 있어서 이거를 100%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도 상승할 것 같지만 그래도 제 개인 유튜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하락할 것 같지만 그래도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단서정을 항상 넣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100%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오히려 그런 모습이 좀 자신 없어 보이게끔 하고 오히려 신뢰가 안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또 주의할 건 뭐냐면, 너무 그렇게 확언을 하거나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틀리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 히틀러도 그랬고요.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하는 거를 오히려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 거죠.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오히려 좀 머리 긁적거리고 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이게 더 그 신뢰가 가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영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 하락론자 말을 너무 믿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오픈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너무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마인드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 결정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공지해둔 대로 편집자 관련해서 고정 댓글에 메일 주소 달아드릴 테니까 많이 그 경력자 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